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강민준을 경계인으로 규정했다. 그의 18대는 늘 축축하고 그늘진 담벼락 아래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한국인 아버지와 그의 기억 속에는 희미한 사진 한 장으로만 존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 그나마 온기를 나누던 아버지마저 몇 해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진 후 민주는 광활한 우주에 홀로 내던져진 소행성처럼 부유했다. 위탁 가정이라는 이름의 낯선 항구들을 전전하다 겨우 닻을 내린 곳은 서울 변두리.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작은 옥탑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늘 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인 잿빛 도시였고 그의 마음 또한 그 빛깔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었다. 그가 다니는 K고등학교는 강남의 명문 사립고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낙오자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었다. 어중간한 학력 수준, 어중간한 가정환경, 어중간한 꿈을 가진 아이들이 모인 지극히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하지만 그 평범함이란 가면 뒤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약자를 향해 교묘하게 작동하는 그들만의 계급과 폭력이 존재했다. 그리고 민주는 그 폭력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었다. 이지훈, 그는 교실이라는 작은 왕국의 절대 군주였다. 지역에서 꽤나 힘께나 쓴다는 건설사 사장의 외아들, 희고 깨끗한 피부에 값비싼 브랜드의 옷가지로 치장한 그는 늘 주변에 비슷한 부류의 아이들을 그림자처럼 몰고 다녔다. 민주는 그런 지훈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존재감 없이 조용했고 가진 것 없이 초라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과 다른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졌으니까. 야, 아프리카에서 직수입한 원숭이, 오늘 급식 메뉴가 뭔지 아냐? 내 피부색이랑 똑같은 짜장면 곱빼기래. 특별히 널 위해 준비했다는데 영광이지? 깔깔깔. 지훈의 아기에 찬 그러나 조금도 죄책감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 농담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싸늘한 조롱과 과장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아랫입술 안쪽에 여린 살을 피맛이 배어나올 정도로 지그시 깨물었다.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지독하게 익숙한 감각.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역시 침묵을 선택했다. 반항은 더 큰 모멸과 잔인한 폭력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상처와 굴욕을 통해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안식처는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낡고 해진 스케치북과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헤비 연필 뿐이었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함께 하얀 종이 위에 펼쳐지는 그만의 세상. 그곳에서만큼은 그는 세상의 모든 억압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고 그의 슬픔과 분노, 아주 작은 희망과 꺼지지 않는 열망까지도 아름답고 강렬한 선과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새 학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늘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미술 시간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새로 부임한 기간제 미술교사 박선영. 그녀는 학생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던 중 교실 맨 뒤 창가 구석에서 창밖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거의 백지나 다름없는 도화지 위에 아주 희미한 선 몇 개만을 그저기고 있던 민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무심코 들여다본 그의 낡은 스케치북 한 귀퉁이에는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법한 기묘하고도 슬픈 아름다움을 간직한 풍경과 인물들이 놀랍도록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폭발할 듯 강렬한 필치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박선영은 민준의 어깨 너머로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경탄과 안타까움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아, 혹시 이 그림들 모두 네가 직접 그린 거니?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어. 혹시 학교 축제 미술대회에 이 작품들 중 하나라도 출품해 볼 생각은 없니? 민주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선생님, 그것도 자신의 그림을 알아보고 칭찬을 건네는 선생님은 박선영이 처음이었다.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박선영은 짙은 고독의 그늘과 함께 그 그늘 속에 위태롭게 숨겨진 작지만 뜨겁고 순수한 예술혼의 불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내 안에는 분명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잠자고 있어, 민준아. 그걸 세상에 꺼내 보여줄 용기가 필요할 뿐이란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민준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민하던 그는 결국 박선영의 격려에 힘입어 대회 참가를 결심했다. 주제는 나의 자화상. 그는 며칠 밤낮을 꼬박 그림에만 매달렸다.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캔버스 위에 영혼을 새겨 넣었다. 검은 피부의 소년이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과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깊은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눈에서는 핏빛보다도 검붉은 눈물이 굵게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다른 쪽 눈은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는 듯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하고도 처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배경에는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 거칠고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지독한 폭풍우를 뚫고 한 줄기 영롱하고도 찬란한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기적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모습이 강렬하고도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찢겨진 영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희망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모든 것이었다. 축제 당일 민준의 그림은 미술실 입구 가장 눈에 잘 띄는 벽 중앙에 걸렸다. 그의 그림 앞에는 뜻밖에도 정말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림을 감상하며 저마다 경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탄사를 나지막이 내뱉고 있었다. 민준은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인정과 관심의 시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여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샘솟았다. 그때였다. 이지훈이 특유의 거만하고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충실한 패거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민준의 그림 앞에 유난히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한 그의 미간이 불쾌하다는 듯 꿈틀거렸다. 뭐야, 저 시커먼 건? 웬 아프리카 토인네 추장이라도 그려놨나? 저딴 게 무슨 예술이라고 저렇게들 호들갑이야. 야, 이것 좀 봐라. 완전 눈 버리겠네. 안 그러냐? 지훈의 날카롭고도 경멸이 듬뿍 담긴 목소리가 미술실의 소란스러움과 기대감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예리한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훈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사악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유화물감 튜브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준의 그림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 소년의 처절하게 빛나던 눈동자 위로 검은 물감을 마치 낙인처럼 길고도 굵게 그어버렸다. 마치 소년의 눈에서 검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듯 그림은 순식간에 절망적이고도 흉측한 형상으로 변해버렸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멋진데? 안 그래, 얘들아? 원래 깜둥이들은 다 저렇게 울상이거나 도끼 품은 눈을 하고 있잖아. 안 그런 놈 봤냐? 지훈의 잔인무도한 외침에 그의 패거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배를 잡고 넘어갈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발밑으로 꺼져 내리는 듯한 극한의 절망감. 그의 눈앞이 아득해지며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박선영 선생님이 비명과 함께 달려와 지훈의 팔을 붙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의 만행을 꾸짖었지만 지훈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혹은 벌레라도 떼어내듯이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미술실을 빠져나갔다. 그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승리자의 여유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차디차고 어두컴컴한 옥탑방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흐느꼈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림 조각보다 더 산산조각난 것은 그의 여리고도 순수했던 마음이었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채 잊혀져 있던 어머니의 유품, 낡고 작은 손거울이 문득 그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아주 어릴 적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던 그에게 어머니는 이 걸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My dearest Jun, this mirror is a vessel of echoes, a whisper from souls. It might reflect not what is, but what could be, or what must be understood. 그땐 그저 예쁘고 신기한 외국 장난감 정도로만 여겼지만 지금 민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밧줄,
혹은 가장 절망적인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내 들었다. 거울 표면에는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잔 흠집이 가득했지만 그 중앙에는 마치 고대의 문자처럼 기이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눈물과 분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이지훈, 그 악마 같은 자식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당하게 해줘.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어온 이 지독하고도 끝없는 고통, 이 숨 막히는 절망과 수치심을, 아니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한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게 해달라고. 민준의 피 맺힌 저주와도 같은 절규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밝혔다. 그 순간 손거울에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마치 응축된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푸른빛과 붉은빛, 그리고 검은빛이 뒤섞인 강렬하고도 섬뜩하며 불길한 섬광이 터져 나오며 그의 온 세상을 눈멀듯한 하얀 빛으로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까마득한 의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민주는 온몸의 뼈마디가 뒤틀리고 부서지는 듯한 극심하고도 생경한 통증과 함께 힘겹게 눈을 떴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자신의 좁고 어두컴컴하며 늘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던 옥탑방이 아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넓고 화려한 방, 창밖으로 펼쳐진 것은 고급 빌라촌의 그림 같은 풍풍경과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거대한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검은 피부에 부스스한 곱슬머리를 한 강민준이 아니었다. 희고 맑은 피부, 날카로우면서도 매력적인 눈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표정의 이지훈.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경악스러운 현실 앞에서 민준, 아니 이제 이지훈의 육신을 뒤집어쓰게 된 그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나가자 자신을 지훈 도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는 처음 보는 중년의 가정부와 마주쳤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식탁 위에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값비싸고 진귀한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이지훈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 진짜 이지훈은 자신이 벗어던진 강민준의 검고 초라한 몸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섬뜩하며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통쾌하기까지 한 상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이지훈의 교복을 입고 값비싼 외제차에 실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의 끔찍한 상상은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자신의 몸, 즉 강민준의 검은 피부와 잔뜩 주눅든 표정, 그리고 초라한 행색을 한 진짜 이지훈이 교실벤 뒷구석, 가장 그늘지고 외진 자리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안하게 주변의 눈치만을 살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 이지훈의 몸을 한빛늘 진짜 이지훈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은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그에게 온갖 아첨과 아양을 떨며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민주는 이 기막히고도 잔혹하며 비현실적인 역할 교환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신이 그에게 내린 잔혹한 복수의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절망과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인가? 이지훈의 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민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자 지옥이었다. 지훈의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차고 넘치도록 제공했지만 진정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베풀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한 값비싼 액세서리 혹은 가문의 대를 이어 자신들의 사업을 물려받을 도구 정도로만 여겼고, 오직 돈과 성공 그리고 인류 대학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지훈의 주변을 맴도는 친구들은 그의 막강한 권력과 집안의 재력에만 빌붙어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우정이나 인간적인 유대감, 따뜻한 공감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지훈의 삶이 겉보기의 화려함과 자신감과는 달리 얼마나 공허하고 위태로우며
사랑 없이 메말라 뒤틀린 것인지 점차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천박함, 타인의 고통에 대한 완벽한 무감각,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오만함. 그것이 바로 이지훈이라는 인간을 만든 핵심이었다. 한편 강민준의 검고 연약한 몸에 갇힌 진짜 이지훈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멸시와 잔인한 차별, 그리고 끝없는 조롱에 매순간 몸서리쳤다. 검은 피부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과 혐오, 그리고 경멸의 눈초리.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자신의 절박하고도 처절한 외침.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등 뒤에 따라붙는 문제아, 더러운 깜둥이, 아프리카 원숭이라는 모욕적이고도 폭력적인 낙인. 그는 자신이 과거 민준에게 얼마나 잔인하고도 무자비하며 비인간적인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했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라는 폭력이 한 인간의 영혼과 자존감을 얼마나 처참하고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매 순간 자신의 온몸과 마음으로 처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 속에 비친 검고 낯선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과거의 강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박선영 교사는 두 아이에게서 동시에,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타난 기묘하고도 혼란스러운 변화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감지했다. 이전의 민준에게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차갑고 냉소적인 말투와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오만한 행동들. 그리고 이전의 지훈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고 어두운 절망감과 공포에 질린 위태로운 눈빛. 그녀는 여러 번의 조심스러운 면담과 끈질기고도 진심 어린 대화 시도 끝에 마침내 입이 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혼 교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 기이하고도 잔혹한 현상이 두 아이 모두에게 과거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신이 내린 형벌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일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화려한 육신을 하고 있는 은 지훈의 산과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동시에 과거 자신이 그토록 사무치게 겪었던 부당한 차별과 폭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에게 결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지훈의 막강한 영향력과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학교 내에 만연해 있던 부조리하고도 폭력적인 관행들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로잡아 나갔고, 자신처럼 소외되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남몰래 다가가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의 예상치 못했던 선하고도 용기 있는 행동들은 학교 전체에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켰고, 몇몇 아이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이지훈, 강민준의 검고 연약한 몸에 갇히는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연히 민준이 늘 자신의 분신처럼 지니고 다니던 낡고 해진 스케치북을 발견하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뒤엉키고 폭력적인 선과 어둡고 혼란스러운 색채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혼란만을 토해내던 그의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 그토록 간절하게 갈망했던 세상의 따뜻함과 찬란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깔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오만하고 천박했던 이지훈에게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처절한 고통과 자기 성찰을 겪어본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진솔함과 영혼의 깊은 울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다시 학교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선영은 두 아이에게 아주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함께 미술대회의 작품을 출품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녀가 제시한 주제는 경계에서 마주본 두 개의 시선, 그리고 하나의 희망이었다. 민준과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하고 불편하며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아주 어렵게 결심했다.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 두 개의 처절하게 다른 고통,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가느다란 빛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다른 희망이 교차하며 숨막히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검은 피부의 소년이 겪어야 했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사무치는 외로움을, 민주는 하얀 피부의 소년이 느껴야 했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의 뒤틀린 우월감과 그 허상을 처절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극단적으로 상반된 세상 사이로 아주 가느다랗지만 결코 끊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영롱하고도 찬란한 무지갯빛 다리가 위태롭지만 힘겹게 놓이고 있었다. 축제 당일 민준과 지훈이 피와 땀과 눈물로 함께 그린 그림은 미술실 가장 중앙, 가장 밝고 따뜻한 조명 아래 당당하게 걸렸다. 그림 앞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경건하고도 숙연한 침묵 속에서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은 그 어떤 미사여구나 현란한 설명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도 직접적이며 감동적으로 차별과 이해, 고통과 용서, 증오와 화해, 그리고 마침내 절망을 넘어 희망에 이르는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의 여정,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림을 완성한 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텅 빈 미술실 구석에서 민준과 지훈은 어머니의 낡고 신비로운 손거울을 함께 마주 보았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뒤바뀐 서로의 모습이, 그러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한층 깊어지고 성숙해진 눈빛을 한 채 서로를 비추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불타는 경멸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이해와 따뜻한 연민,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관계와 우정에 대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 끝내고 싶다. 마침내 지훈 균의 검고 연약한 몸을 하고 있는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미세하고도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미지훈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육신을 하고 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거울을 향해 아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놔줘. 그 순간 손거울에서 다시 한번 눈이 멀듯이 부시고도 신비로운 빛이 세상을 감싸듯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의 빛은 이전처럼 격렬하거나 섬뜩하며 불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거받터진 상처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깨끗하게 치유하는 듯 더없이 평화롭고도 자애로운 은빛의 물결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는지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을 때 민주는 자신의 낡고 익숙하며 편안한 옥탑방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다. 자신의 검은 피부, 자신의 부스스한 곱슬머리, 모든 것이 마법처럼 혹은 꿈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낡은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층 깊어지고 성숙하며 단단해진 눈빛의 강민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선명한 시선으로 자신을 마주보고 잔잔하게 미소 짓고 서 있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친 이지훈 역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 잠시 당황하며 머뭇거리고 시선을 피하는 듯했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용기를 내어 다가와 어색하지만 분명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저기 강민준, 그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짓들 정말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그의 사과는 세련되지도 유창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이전의 이지훈에게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과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가만히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완벽한 용서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관계와 이해를 위한 아주 작고 소중한 씨앗 하나가 그들의 메마른 마음밭에 조심스럽게 뿌려진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학교는 아주 조금씩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해갔다. 이지훈은 더 이상 이전처럼 교실의 폭군으로 군림하거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 자신의 끔찍했던 잘못을 속죄라도 하려는 듯 조용히 지내며 가끔씩 민준에게 어색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다. 민준을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이나 차별적인 시선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과 부조리가 한순간에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민준을 향한 불편하고 따가운 시선은 존재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은 견고하게 높았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혼자서 어둠 속에 움츠러들거나 절망하며 세상을 등지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지자 박선영 선생님이 있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한 몇몇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하고도 강인한 용기와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도 긍정적인 희망이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달 후 민주는 대한민국 청소년 미술대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그의 수상작은 바로 이지훈과 함께 고통과 희망으로 그려냈던 경계에서 마주본 두 개의 시선, 그리고 하나의 희망이었다. 시상식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수상대에 오른 그는 잠시 떨렸지만 이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울림있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색깔과 모양 그리고 서로 다른 상처와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다름이 서로에게 의도치 않은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도 하지만 저는 감히 믿고 싶습니다. 그 다름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우며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하고도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위태로운 경계를 넘어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마침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석 한가운데서 이전보다 한층 겸손해지고 성숙해진 얼굴의 이지훈이 그 누구보다도 진심 어린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속에는 분명 과거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함께 새로운 관계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조심스럽고도 진지한 기대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검은 피부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소중한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고 그의 마르지 않는 예술혼을 뜨겁게 불태우는 강력한 원천이었으며 그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도 아름답게 외치는 진실하고도 희망찬 목소리 그 자체였다. 그의 낡고 해진 스케치북은 여전히 그의 가장 가까운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이제 그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고 고독하며 폐쇄적인 방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따뜻하고도 눈부신 창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연결하고 위로하는 희망과 공감의 달이었으며 모든 경계와 차별이 사라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영혼의 자유로운 노래였다.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던 검은 피부의 소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찬란하고도 특별한 색깔로 온 세상을 따뜻하고도 아름답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다.